자, 국방경영전공 원우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4주차 전자화폐 개념과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전자화폐에 대한 개념. 전 시간 전자상거래 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교환 수단으로서도 전자화폐를 많이 이용하고 이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인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보안을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돈의 기본적인 원리, 경제적 교환의 매개로서의 일반의 합의에 의해서 수용된 물건이 바로 돈입니다. 중요한 거, 일반의 합의에 의해서 누구든지 다 부정하지 않고 합의를 이루었을 때 그게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원화를 써야 되고 일본에서 중국에서는 각각에 맞는 엔화와 위안화를 써야 된다는 게 그 나라에 합의된 일반적인 원칙이죠. 그래서 돈은 신뢰, 믿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돈이라는 이 개념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반한다라고 전 시간에 배웠는데 화폐, 전자화폐, 가상화폐, 또 금, 기타 여러 가지 옵션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를 가지고 무조건 돈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이용될 수 있는 거예요. 물건 하나 사고 금을 한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럼 이제 우리가 충분히 거래가 성사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금이 들고 다니기가 무겁잖아요. 과거엔 그래서 은이었죠. 은화였죠. 은화를 과거에 이용했죠. 먼저 전자화폐의 개념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화폐의 거래 방식은 모든 종류의 자금, 이머니, 전자캐시, 전자통화, 디지털화폐, 사이버화폐, 가상캐시, 암호화폐 등 일반적인 전자화폐의 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전자지갑, 뭐가 있어야 된다? 전자지갑이 있어야 된다. 이 전자지갑의 송수시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지갑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전자지갑이 실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몽블랑 지갑이 아니라 전자상으로 갖고 있는 나의 어떤 캐시 주머니, 이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은행 거래하면 은행에 여러분들의 캐시 점수가 있을 거예요. 그 포인트가 있을 거고 항공사에도 포인트가 있을 거고 신용카드사에도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전자화폐로서의 거래 방식에서 전자지갑이 되는 거죠. 이거는 거래소라는 데를 통해서 충전과 교환이 있어야 되고 은행은 그거를 실제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현금화시킬 수 있는 바로 뭐냐면 유동성이라고 하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자지불 중개하는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은행으로부터 다시 비용을 입금하고 이 사이클, 선순환 사이클이 바로 전자화폐의 이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자지갑은 그 가치를 독립적으로 저장한 형태이고 이거 이외에 카드, 가상화폐 등이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또 뭐도 있냐면 사실 이제 전자화폐는 아니지만 문상이라고 하는 문화상품권, 신세계 상품권 이런 것들을 종이로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이 바코드를 기억할 수 있는 전자지갑도 역시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전자화폐로 볼 수 있는 거죠. 전자지갑, 신용카드, 선불카드,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이 바로 전자화폐의 종류가 되는 거고 전자화폐가 되기 위한 요구사항 첫째, 퍼펙트, 완전 디지털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일부만 디지털화 돼서는 안 되고 완전 디지털화 돼야 되고 재사용이 불가능해야 돼요. 여러분 디지털의 장점이 뭐죠?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복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거래 주체 외에 다른 참여자 없이 처리가 가능한 거여야 되고 양도가 가능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실제 현실 세계에서 주는 것처럼 양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전자화폐의 요구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바로 이 비트코인이 나온 이유가 뭐냐. 이 비트코인이라는 건 다 우리가 한번 들어보셨을 때 비트코인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아니 금융실명제를 하다 보니까 자꾸 누가 얼마를 갖고 있고 누가 갖고 있는 돈을 이쪽으로 돌 넘기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안 되겠다. 과거에 종이돈은요 익명성이 보장이 됐습니다.
과거에 금을 갖고 있다면 이거 전부 다 익명성 보장이 됐거든요. 누가 얼마를 갖고 있고 누가 뭘 갖고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하지만 금융실명제의 금융업이 되면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전자화폐는 익명성이어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이 이 익명성의 제고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누가 얼마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거죠. 이용자의 구매나 결제 관련 정보를 추격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 추격되지 않아야 되는 거, 결제 정보, 누가 뭘 결제했네? 라는 게 공개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은닉 서명 방식을 이용을 하는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사용자가 개인이 정보된 은닉 데이터를 은행에 전송합니다. 은행은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서명하여 회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거래 전자화폐를 상점에 전송을 하고 상품을 제공받습니다. 그러면 상점은 이 부분을 다시 은행에 요구를 해서 현금을 지급받는 방식. 이게 바로 뭐예요? 전자화폐의 은닉 서명 방식이 되는 겁니다.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분할이 가능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로 5만 원권이 있는데 계속 5만 원이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쪼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00원을 50원, 50원, 30원, 20원, 40원, 10원 등으로 쪼갤 수 있어야 되는 성질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간편해야 되고요. 관리가 편해야 돼요. 원거리 이전이 역시 가능해야 되는 게 전자화폐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상화폐의 발전에서는 뭐 많이 들어왔던 이캐시, 넷캐시 등 한 번 정도 들어봤을 텐데 이 이캐시가 바로 89년도에 나온 디지캐시가 발행한 최초의 가상화폐가 바로 이 이캐시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페임이나 몬텍스, 근데 몬텍스를 많이 쓰겠죠. 자, 몬텍스 보면 구매자가 계좌를 계산합니다. 은행은 그로부터 뭘 줘요? IC카드로 된 가상 현금 충전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판매자에게 요구를 해서 상품을 받고 상품 카드에 대한 IC카드를 이용해서 현금 이체시켜요. 그럼 판매자는 그걸 가지고 현금 이체를 은행으로부터 요구하고 실제 현금을 판매자가 송금을 받는 이러한 방식이 바로 몬덱스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발행이나 관리에 의해서 중앙 주체가 전혀 없는 거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화폐는 어디서 발행하죠?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중앙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게 전혀 없는 게 바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도 통용이 가능해 되고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바로 보안, 안정성을 굉장히 높여야 되는 거죠. 자, 이 보안 안정성을 높이는 그 방식이 어떠냐?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먼저 거래 당사자와 거래소라는 게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체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라는 게 있어요. 거래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한국 주식 거래소가 있는 것처럼 이러한 거래소가 있어요. 코스닥이나 나스닥 같은 이러한 곳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있고 이 거래소 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코인을 채굴하는 건 뭐냐? 채굴자라고 하는데 전문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비트코인이 우리 이제 일본의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비트코인을 몇 개로 한정해 놨냐면 2,100만 개로 한정시켜 놨어요. 모든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있는데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이 암호를 풀 때마다 1비트씩 내가 줄게. 시간은 10분씩이야. 10분 간격으로 계속 1비트씩 푸는 거예요. 계속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암호를 빨리 맞춘 사람, 더욱더 정확하게 빨리 맞춘 사람에게 그 비트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채굴자는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수십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채굴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 비용이나 아니면 전화 비용 또는 전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누구나 채굴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 노트북 한 대로 채굴할 수가 없죠. 성능이 좋은 컴퓨터에 뒤처지기 때문에. 이 채굴이라는 것은 마치 수학 문제의 답을 제한 시간 내에
먼저 제출, 이 시간이 10분입니다. 10분 비트코인은 10분 안에 이 답을 먼저 제출한 사람에게 승인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채굴자들이 채굴을 합니다. 채굴한 비트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도 하고 또는 다시 구매도 하고 이러한 방식이 비트코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굴은 거래 내역을 기록한 블록을 생성하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얻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 지불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아무래도 디지털화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돈 줄게 하면서 이 사람에게도 같이 줘요. 이중으로. 그럼 이중으로 뻗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첫 번째, 블록체인의 거래 흐름인데 자, A가 B에게 거래를 요구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러면 이 A와 B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네트워크의 참여자에게 그 메시지가 전송이 돼요. 거래가 전송이 돼서 상호 검증이에요. 블록체인이죠. 하나하나의 블록 단위로 그 블록 내에 있는 근처에 있는 사람은 전부 체인으로 엮이는데 하나의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 블록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체인으로 꼬여있다고 했잖아요. 이 모두에게 전송이 돼요. 그 정보가. 그래서 누군가 하나가 그거 아닌데? 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전송이 된 거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따라요. 그래서 해커가 한두 명만 해킹을 해서 바꿔도 해킹을 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 블록에 있는 사람이 50명이다. 해커가 동시에 그 50명을 찾아서 해킹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중에 두세 명 정도를 찾아서 해킹을 해서 그 정보를 바꿔버려요. 하지만 나머지 47명, 48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모든 블록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호 검증을 하고 거래 정보가 검증되면 블록의 체인에 등록을 시켜버립니다. 블록 안에 딱 등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등재된 것을 여러 명이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가 A에게 거래 완료됐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서 이중을 지불하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또한 거래 완료의 지연이라는 게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A가 동시중복 거래를 불가하게 하는 겁니다. B한테도 주고 C한테도 줘요. 그러면 이 정보가 여러 사람에게 뻗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쭉 뻗어가서 거래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있고 하나는 거래가 마무리가 안 돼요. 이거 뭐지? C로 제대로 왔나 안 한다? 이게 이제 검증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뒤로 계속 안 돼요. 그럼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한쪽에서 이미 거래가 됐기 때문에 반대쪽은 거래가 거부가 되는 이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금융에서 그걸 많이 쓰죠. 그리고 물류 제조업체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서 오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에서도 많이 쓰는 거고 사회 문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보안의 취약점을 높이는데 상당히 이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자상거래 기술하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블록체인 기술과 전자화폐, 가상화폐 등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료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 다음에 성적은 제출만 하시면 누구에게나 다 최고의 점수를 드릴 거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14주까지 해서 모든 걸 마치고 15주 차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요 기술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링크를 걸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15주 차에 기말고사가 16주 차에 있는데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16주 차의 기말고사를 미리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제출을 정해진 시간까지 하시고 제출하는 내용도 아주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적은 시간만 투자해서 쉽게 제출할 수 있게 문제를 출제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일선에서 이제 훈련하는 분도 있고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분도 있을 텐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승진과 여러분들의 장교로서의 성공을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라겠고 이 과정은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14주차 수고 많으셨고 15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